확실한 건 민주당의 부동산 전문가가 없어도 너무 없다. 나 같은 사람들도 알고 있고 심지어 뉴스에 댓글만 봐도 해답이 다 나와 있어. 시민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잡히는지. 근데 못 잡는다? 이 정도면 안 잡는 거 아니냐?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선거 패배의 원인도 제대로 분석 못하는 답답한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자, 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소식들을 보니까 최악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지금 골라서 하려고 하고 있다. 자, 민주당은 선거 패배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집 가진 사람들한테 보유세를 올렸으니 이 집 가진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집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막아서 사다리를 걷어차버렸으니 없는 사람들도 분노를 한다. 그래서 둘 다 달래자. 이런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자, 이번 선거의 패배 맞습니다. 부동산이 가장 큰 원인이기는 해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 때문에 졌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어떤 부분을 잘못해서인지 명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 진단을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모든 지역에서 박살이 났어요. 하물며 박영선의 텃밭이었던 구로에서마저도 졌습니다. 단순 부동산 문제는 아닐 것이지만 부동산 문제에 국한해서 제가 원인 설명해 드려 볼게요. 서울시에는요, 집주인 비율이 몇 퍼센트냐? 49%예요. 집이 없는 세입자가 51%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 집값 좀 잡으라는 얘기예요. 자,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합니다. 이걸 제때 제압을 하지 못한 것이 엄청난 실기입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부동산이 올라가는데 가장 큰 원인은 금리예요. 자, 지금 금리가 말도 안 되게 낮은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건 전 세계가 똑같이 겪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자, 하지만 급등세를 조금 완화시키는 것까지는 정부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놓쳤다. 이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난 총선 때 서울시 전부 다 민주당에게 몰아줬었던 사람들이 서울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다 민주당을 외면했다. 왜 그럴까? 세입자들이 50%가 넘는 서울에서 전부 다 국민의 짐을 찍어줬다. 오세훈을 찍어줬다. 왜 그런지 원인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죠. 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 그래프예요. 보시면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 도봉구. 자, 이런 그나마 중위권, 아주 비싸지 않은 동네의 상승률이 엄청 셌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송파나 강남, 서초 이런 데는 상승폭이 좀 덜했습니다. 서민들이 그나마 바라볼 수 있었던 동네가 이제는 바라보지 못하게 돼버린 것. 이게 민심 이반의 원인이에요. 자, 매매가가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동네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전셋값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 추이입니다.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전셋값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서울시에서 박살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자, 정부와 여당에서는 다음 대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집값을 낮추지 못하면 뒤집어집니다. 져요. 대선 집니다. 자, 민심은 집값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온 건데 민주당에서는 엉뚱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자, 종부세, 공시지가 9억 이상 아파트에 붙는 세금이 종부세예요. 공시지가입니다. 그렇다면 실거래가는 한 13억 원 이상 되는 아파트, 여기에 붙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법안이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말이죠.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이 양반도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을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한다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죠?
종부세 제도가 왜 나왔는지 알고 나는 걸까요?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대출 규제도 완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대출을 90%까지 풀어준다.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90%까지 대출을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예요. 지금까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강도 높은 규제책을 만들어 왔는데 이 규제책 때문에 선거에서 진 거다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멍청한 민주당. 이 규제책 때문에 진 게 아니라 제때 쓰지 못해서 진 거예요. 지금 현재 서울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매우 잠잠합니다. 자, 그리고 6월에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가거든요. 이때부터 매물이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결국은 서울시의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값이 잡힐 수가 없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게 만들고 새로운 공급으로 또 공급을 충당하고 이게 동시에 들어가야 집값이 잡혀요. 그런데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는 이 아파트 값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끄집어 내릴 생각을 안 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집 없는 서민들이 영끌에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값 상승의 원인 1번은 금리입니다.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국은행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해야 됩니다. 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의 압박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움츠러듭니다. 이미 새로운 공급 대책을 만들어놨고 이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려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얼어붙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폭등하는 부동산 값을 막기 위해선 지금은 얼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을 좋은 가격에 할 수 있는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정부를 믿으면, 여당을 믿으면 살만한 집을 좋은 가격에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는 믿음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급 대책이야 지금 충분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낮은 분양가, 어떤 식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금리 인상의 압박을 주면서 그리고 종부세와 이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만드는 것,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합니다. 자, 집 없는 분들 대출 완화해주면 지금이라도 영끌에서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파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말씀드릴게요. 잘못하면 곡소리 납니다. 미국이 이번에 2,000조인가요? 2,000조? 추경을 2,000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추가 추경을 한답니다. 그래서 2021년 미국의 예상 성장률이 6%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도 있어요. 미국이 6%로 성장을 한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100%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품이 껴있는 이 아파트는 갑자기 꼬꾸라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점.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에게 정책적인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관되게 가야죠.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져야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부동산 정책이 무슨 호떡 뒤집기 막 뒤집으면 효과가 팡팡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주택자들은요, 언제 내놔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분위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이거 많이 완화될 거다. 그때까지 쥐고 있자라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종부세를 완화하겠다. 9억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다? 그러면 한 16억 원짜리 아파트가 되는데 종부세, 세금 폭탄이다 뭐다 난리들이잖아요, 언론에서. 이거 언론의 장난질이거든요. 실제로 종부세 어떻게 부과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공시지가 9억 초과분의 0.6%예요. 9억 초과분의. 그러니까 9억 5천짜리 아파트면 5천만 원의 0.6%를 종부세로 내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것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1주택자 실수요자들한테는 최대 80%까지 감면을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내 집 한 채밖에 없다. 이런 분들은 종부세 세금 폭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일 때 실제 몇 천만 원의 종부세가 나오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몇 퍼센트겠습니까? 조중동만 보고 쫄아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진짜 한심하다. 이번에 부동산 정책 완화 잘못 건드리면요 진짜 대선 박살납니다. 자, 보유세 완화시켜줬다고 그들이 민주당 찍어줄 것 같습니까? 안 찍어줘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부자들은 어차피 안 찍어준다고. 그럼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최소한 전셋값이라도 떨어뜨리는 정책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 와, 이러다가 저까지 정치 혐오증 걸릴 것 같아요.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 요즘에 너무 말이 안 돼요. 언론개혁부터 빨리 서두르고 검찰개혁도 빨리 서두르세요. 그리고 부동산 완화 정책 좋습니다. 조금은 건드릴 수 있는 영역도 있어요. 보유세 중에 종부세 건드리지 말고 재산세,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부 부담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조금 만져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출 규제한 것도 6억 원에서 뭐 8억 원, 9억 원까지 조금 상향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LTV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섣불리 건드리면요 금리가 낮은 지금 상황에서 다시 불붙어요. 못 잡아요. 그럼 확실한 건 민주당의 부동산 전문가가 없어도 너무 없다. 나 같은 사람들도 알고 있고 심지어 뉴스에 댓글만 봐도 해답이 다 나와 있어. 시민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잡히는지. 근데 못 잡는다? 이 정도면 안 잡는 거 아니냐?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